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51.12달러로 마감했고요. 4.23%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139.65달러로 마감했고 2.57%가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지수를 한번 보면 S&P는 0.22%, 나스닥은 0.16%, 다우는 0.22%가 상승했고, 이 세 지수 모두 0.2%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는 거의 제자리였지만 이 테슬라 혼자서 4% 넘게 뛴 것인데요. 이 시장에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테슬라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5,000대를 신청했는데 10대만 허가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그래도 이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왜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는 이 테슬라 혼자 만든 게 아닌 이 채권 시장이 만들어준 것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자, 연준은 7월 회의록을 공개했고 그 내용은 매우 매파적이었는데요.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려야 할 거라고 본 유연이 여럿이었다라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7월 회의에서는 금리는 5번 연속 동결됐었지만 연준 의원 중 3명은 인상의 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가 나온 것을 본다면 보통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성장주는 눌리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를 최소 2배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10년물 금리는 4.65%, 30년물 금리는 5.2%로 둘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이 금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는 이런 장기 금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가 상승한 4.23%의 일정 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를 한번 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8월 20일에 스페이스X는 두 번째 보호 예수의 해제를 준비하고 있고, 8월 20일 날 풀리는 물량은 최대 3억 1,900만 주라고 하고, 묶여있던 전체 물량의 7% 정도가 풀립니다. 자, 스페이스X가 2.57% 하락한 것도 이 내일 풀리는 물량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8월 6일 1차 해제 때 이 9억 1,150만 주가 풀렸지만 주가는 오히려 6%가 오른 적도 있었고, 실제로 파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호예수 해제에서는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같이 한번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테슬라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하루 종일 퍼진 기사는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 허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 한 번만 복귀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6월에 네바다 당국에 무인 호출 택시의 영업 허가를 신청했고, 첫 1년 동안 최대 5,000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국의 답은 최대 10대 정도만 허가해준다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이 신청한 숫자의 0.2%만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조건도 붙었는데, 라스베거스의 스트립 주변으로 정해준 구역 안에서만 다녀야 되고, 시속 45마일이 넘는 도로에서는 손님을 태울 수가 없으며 공항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지켜봐야만 하고, 한마디로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테슬라가 이미 오스틴에서는 차 안에 안전요원이 없이 무인 로봇 택시를 하고 있지만 라스베가스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항에서 손님을 못 태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봇 택시 사업에서 공항 손님은 수요도 제일 많고 요금도 제일 비싼 구간인데요. 라스베가스처럼 해마다 수천만 명이 비행기로 들어오는 도시라면 이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신청서에 공항의 이름을 굳이 적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허가 문서가 나온 것은 7월 27일 3주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고요. 그럼 실제로 테슬라가 4% 이상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 네바다가 아니라 텍사스에서 나온 소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텍사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스틴시에는 새로 접수된 공사 허가 서류가 나오게 되었는데, 테슬라가 이스트 세인트 엘모 로드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빌렸다고 하고, 기존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뭘 짓겠냐고 했냐면 바로 로봇택시 전용 충전소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1단계는 슈퍼차저를 48대 정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48대의 로보택시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도심의 슈퍼차저 한 곳이 보통 8대에서 12대 정도인데 그 사이즈의 4배에서 6배 정도 되는 크기의 충전소를 지는다는 뜻이고, 테슬라의 주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바로 지금에 나오는 부분부터라 생각하는데, 바로 무선 충전기 80대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 케이블을 꽂는 게 아니라 바닥판 위에 차를 세워두면 충전되는 방식인데, 현재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전체 부지 면적은 128대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48대는 유선 충전, 80대는 무선 충전을 해 총 128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128대의 충전소가 지어진다는 것이 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선 충전기 80대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테슬라를 다루고 있는 전문 매체 테슬라 라티가 이 서류에 적혀 있는 무선 충전기 80대라는 표현이 잘못 적힌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장비가 그 설명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현재 확실한 것은 48대의 유선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고 128대가 충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충전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으며, 이 무선 충전기 80대는 서류에 적혀는 있지만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충전소에 들어가는 변압기와 조명, 보안 카메라와 와이파이, 이 사람이 타지 않은 차가 스스로 들어와서 서고 충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목록처럼 보이는데요. 이 3주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가 시작한다는 것에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나오게 되는 허가 문서를 보고서는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사에 허가를 넣고 땅을 빌리고 또 변압기를 주문하는 것은 이 취소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이 회사가 이런 곳에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정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폴춘지에서 오늘 10대 허가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이 테슬라는 도시 남서쪽에 있는 1040평짜리 건물을 31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3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고치고 있는데요. 이 현지 신문인 라스베가스의 리뷰 저널이 확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가 차량 리프트 6대와 슈퍼차저 8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허가받은 차량은 10대 정도인데요. 이 차를 정비하는 거라면 차량 한 대당 정비시설에만 4억을 넘게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10대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가 5,000대를 신청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1040평짜리 건물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테슬라가 이렇게 곳곳에 정비소를 크게 설치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는 로보택시는 차를 돌봐줄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를 청소하거나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시마다 정비소가 들어서는 것은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로보택시 충전소를 짓겠다라고 한 도시는 모두 5곳으로 오스틴과 피닉스, 샌안토니오와 댈러스, 그리고 라스베가스인데요. 한 도시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에 미리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은 이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부에서 내주는 허가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충전기 대수를 세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선 충전기 80대가 사이버캣과 연관돼 서비스가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선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과 이 테슬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벤트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묘한 연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이벤트를 위해서 공식적인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공식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본다면, 테슬라는 행사의 시간과 날짜, 장소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 출시 행사를 예고해놓고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언제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초대되는 사람도 5명 정도고요. 참석자가 받는 물품의 가치는 $25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가는 교통비 또한 본인의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이 대규모
발표라기보다는 작은 이벤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는 오스틴 테슬라 로드 1번지 바로 기가 텍사스인데 현재 테슬라의 무선 충전소가 세워진다라는 곳과 같은 도시이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를 한 번 탈 때마다 응모권 한 장과 같은 효과를 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많이 타면 탈수록 이벤트에 참여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벤트 전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탑승 횟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이버캡에 참석하는 사용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테슬라가 탑승 기록을 더 많이 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상품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로보택시로 더 많은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행사는 테슬라 사이버캡의 홍보가 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시장이 세는 숫자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전까지는 몇 대가 정부로부터 허가되었냐를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충전대 대수를 세면서 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도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의 당첨자가 발표되게 된다면 회사가 드디어 이벤트 날짜를 말하게 될지 그리고 무선 충전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언제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의 이번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이벤트를 언제쯤 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